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 특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시죠. 민심 또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73%가 특검,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검은 결국은 여야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 정도 상황까지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특검을 향해서 수사의 진실들이 밝혀졌던 경험들을 다 갖고 있죠. 2016년에 검찰의 형사 8부에서 진행됐던 수사가 미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지만 이 또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섰던 기억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특검과 당시도 국정조사를 함께 병행했는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국정조사가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하죠. 네. 하지만 국정조사에서 당시 숱한 재벌 총수들까지 나와서 증언들을 끌어낸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위증 논란이 결국 재판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다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법조계 등에 대한 게이트라고 거듭 물타기성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안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하나의 제대로 된 진척,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까지의 상황들이 이런 국민적 여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만약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특검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끝끝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 국면들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 지사와 15년 지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이었던 안민석 의원이 이 지사의 결백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거의 15년 가까이 같은 동갑 친구로서 지냈기 때문에 허물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당신이 자신 있느냐, 한 푼도 안 받았느냐 누차 묻었는데 200% 확신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한치의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시장 시절에 측근들에게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개입 여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저도 짚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감사와 수사를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잘한 어떤 그 성공 사례라고 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횡령을 했거나 배임을 했거나 뇌물을 받았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아까 서울지검장이 말한 것처럼 수사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안민석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본인이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꿈을 꾸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 대장동 것을 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해서 너무 과하게 또 치적이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성사까지 갔다면 이 돈 문제 관련해서는 자기가 좀 떳떳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만약 본인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그냥 가정입니다만은 돈과 관련된 내부적인 어떤 그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걸려 있었다면 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내가 좋은 치적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재명 기자께 바로 여쭐게요. 그럼 특검을 하든 하지 않든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계속 부담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좀 궁금합니다. 전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 결과 특검을 찬성하는 의견이 73%에 이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특검을 통해서 CCBB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간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의미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 특히나 야당 지지자들이 신뢰할 것이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잠깐 예민한 얘기지만 결국 야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과연 승복할 것이냐의 문제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검찰의 수사가 과연 지금 얼마나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그건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 지지자들이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 탄생한다는 말을 그저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을 받지 않는 건 굉장히 이재명 정권의 탄생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특검에 대해서. 과연 특검을 받으면 특검 출범까지 그리고 수사까지 뭐 대선 전에 끝나겠느냐.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 남마다 끝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특검이 여야 합의 이후에 언제 출범했나 보면 평균 45일 지나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빠른 경우는 여야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출범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합의한다 그러면 다음 달 중순에는 출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을 봤을 때 빠르면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결론이 빨리 낼 수 있는데 그것을 끄는 것 자체가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굉장히 그 정통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는 민주당이 오히려 결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수사 결과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